세심하고 고민 많은 아내가 나에게 100만엔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반지, 가장 고급스러운 반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누군가를 잘 돌보지 못하고 마음이 더럽고 성격이 나쁜 아내에게는 이 10엔 가격이 가치가 있습니다. 반지 줄개 분명 장난감처럼 보이는 반지를 집게 손가락에 끼우고 핀관 안에 얼굴에 물을 뿌린 계모 17년 동안 혼자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살펴온 나에게 하는 말이 것이 아닐까? 마치 세상이 그 색을 잃은 것처럼 깊은 절망과 슬픔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눈앞이 온통 새하얗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마저 느껴진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떨어지는 느낌, 돌아오지 못한 채 아내를 보면 누나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당신은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어머니의 음식에 독을 넣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아내입니다. 나처럼 엄마를 깊이 생각했다면 이런 기분은 안 들었을 텐데, 그러나 그녀는 간호에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우월감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눈빛이 내 마음을 꿰뚫는다. 왜 내 슬픔이 더 커지는 걸까? 왜 둘은 나한테만 집중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걸까? 웃으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 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변함이 없고 이번 사태를 통해 제 마음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모라고 답장할 용기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10엔짜리 반지에 대해 불평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딱 맞는 싸고 가짜 물건어서 손가락에 꼽고 살펴보세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보살핀 것이 거짓이었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내 마음을 완전히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치 내가 말한 것 같아 내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어. 슬픔의 17년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내 마음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0엔 반지는 확실히 나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내가 너에게 줄게. 내일부터 이 반지가 이제부터 내 선물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잘못된 반면에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이 엉성하거나 동정심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뿐입니다. 오세요. 요즘엔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어 항상 옆에 있어야만 해요. 따로 보관되어 있어요. 수년 동안 해오던 번역 작업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작업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받고 있던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쇼핑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미안해요, 엄마. 집에서 일하느라 바빠서요. 그 일이 끝나면 필요한 것을 사러 갈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컴퓨터를 취미로 하고 계시죠. 그녀는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우선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해요. 피해자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어쩔 수 없지. 근처에 사는 남편과 처남 모두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도와줄 의지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방문하러 오지 않습니다. 특히 희질이는 어려서부터 시어머니의 버릇없이 잘하며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다 했다. 제가 몰입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법정 부인 역시 값비싼 물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시아버지의 부를 위해 결혼했다. 사이드도 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의 아내는 교활한 면모를 갖고 있어 시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할 때도 있다. 시어머니를 방문하여 그녀의 불만과 일상의 불만을 듣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아내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좋은 아내다. 그냥 집에 앉아서 컴퓨터만 한다. 컴퓨터만 만지작거리는 쓸모없는 아내와 시어머니들 사이에는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뒤에는 숨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래의 재산 상속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몫을 늘리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남편과의 관계가 최근 고민거리가 됐다. 예전에는 제가 집에 돌아오면 간병을 도와주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비꼬는다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 거의 안 들어가고 전화 통화를 해도 뒤에서 여자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가끔 목소리가 들리는데 좀 궁금했는데 TV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말을 듣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느 날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만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모는 나를 재빨리 방에서 쫓아내고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오자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초과했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렇게 얇은 입을 써도 괜찮나요? 아무래도 이 씨에게는 뭔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내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정류장 그렇죠. 그 아내는 나에게 전혀 존경심이나 친절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너도 이해할 수 있지. 역시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은 시오리상이다. 나는 처음부터 그 에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은 너무 건방져서 부를 위해 마사토와 결혼한 것 같아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유에리는 부를 위해 마사토와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 지쳤습니다. 마사토는 스스로 불임을 시작했고 이는 에리의 다음 목표는 다음과 같다는 뜻이다. 그것은 당신 어머니의 삶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편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고 있었지만 말도 안 돼. 하지만 내 식사를 만드는 사람은 엘리야. 내가 사라지면 나를 중독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엄마, 조심하세요. 꼭 해주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처가가 방금 현관으로 가서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차 쟁반을 들고 거기서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졌을까? 나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둘이 함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에 눈물이 고인다. 나는 독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야 엘리, 나한테 차 한 잔도 못 만들어 주는데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내 슬픔이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왔어. 죄송하지만 내일 차를 다시 만들어 시어머니께 가져갈게요. 내가 만든 차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평소처럼 13살짜리 아이와 함께 쟁반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따라가면서 가짜 음식에 독이 있은 거기 있어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벚꽃이 핀 상태에서 쟁반을 뒤집어 봤습니다. 침대에는 밥과 반찬,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상태. 엄마 진정하세요. 독은 없어요. 아무리 줄을 세워도 시어머니는 열이 나시더군요. 결국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셨습니다. 나는 쇼타에게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내 침대 위의 모든 것을 청소했고 나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흩어지기 때문에 고마워요. 쇼타. 미안해요. 공부 중이에요. 할머니는 어땠어요? 나는 쇼타에게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재산과 독은 어떻습니까? 그게 내가 말한 거야. 가지고 온 주먹밥을 먹었으니 내일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죠.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곧바로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서 시어머니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양이가 핥는 소리가 들린당. 하지만 독성이 있어 여기저기서 유독하고 돈을 쫓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결국 마사토가 매일 전화하면 참겠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전화가 끊겼어요. 매일 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제 자신을 믿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것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녁 식사 중에 잠시 전화를 했어요. 명절이면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곤 했는데 그 시절은 아직 한시였다. 한 달쯤 지나면 그는 갑자기 내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휴일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만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안정되자 남편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쓰다듬는다. 남편이 내 말을 믿어줬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먹으면 쓴맛이 나는 것 같지만 독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에리를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당신은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헤매다 보면 마음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기대어 있는 나에게도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와 내 아들 오다가 입시에 합격했다. 저는 항상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언젠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도쿄에 있는 국립대학에 입학하여 비즈니스와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도감을 느끼다. 실제로 오다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정기시험에서 남다른 노력을 계속했다. 최고 등급 또한
방과 후에 놀러 나가지 않고 매일 책상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왜 계속 공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까요? 아직 대학 입시가 멀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나이가 들어서 너를 불렀다. 네, 나도 엄마처럼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기업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프리랜스 통역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제 꿈은 통역 파견 회사를 창업하는 것인데 현재 그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브룬다우다의 원대한 꿈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다는 드디어 꿈을 향한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서. 나 여기 이 집에 있어요. 테러는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함께 집을 떠나자. 엄마와 아빠는 미혼입니다. 불임 아파트에서 우리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곳에 산다. 그냥 기다려봐도 괜찮습니다. 도우미가 있어요. 나는 오다의 제안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합니다. 오다가 친절한 눈빛으로 격려해주면서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진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친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서 시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남편과 시어머니, 처남에게 연락했다. 토리 장례 준비는 진행됐으나 시어머니도 처남도 장례를 도와주지 않았다. 남편과 나에게 다 던져라야. 드디어 죽었구나.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이 죽었으니 막대한 재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재산 분배에 대한 신호를 보내며 웃어준 것은 형부와 그의 아내였다. 가끔 사용법 등을 큰 소리로 응원하면서 세 사람의 설렘을 알고 준비를 진행했다. 드디어 혼자 불임해서 돌아온 남편이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시어머니와 다른 세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일어나 미스덴에게 인사도 없이 떠났다. 나는 결국 친척들은 계모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반대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다카시가 세상을 떠났는데 왜 아내가 없나요? 켄트와 켄트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과 그의 아내인데 비해 마사토는 좋은 아내를 갖고 있다. 엘리가 모든 간호를 맡아주는데 정말 훌륭해요.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와 처남의 태도를 비판했다.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다. 친척들을 모두 돌려보냈더니 남편이 할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당장 스스로 불임이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방에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럴 땐 미안해요. 쇼타가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나도 그 집을 떠나 혼자 당신의 불임이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남편은 서둘러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허락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시댁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기쁘고 희망이 벅찼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침내 평온한 삶을 살기 시작한 후 형부와 처남이 갑자기 만났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나는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왔는데도 부정하면 거짓말쟁이 타다시와 헤어지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라고 소리쳤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내, 그럼 누가 내 엄마를 돌볼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고 전업주 부인 타다시와 헤어질 수는 없었다. 아니다. 살 곳도 없고 직업도 없이 혼자 살아갈 늙은이일 뿐이다. 그건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놀리는 듯한 눈빛을 보내던 그는 장난감 반지를 선보이며 크게 웃었다. 시어머니,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남은 생애 동안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나는 잔인하게 말했다. 나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시어머니와 아내가 더 이상 나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다. 결국 나는 입을 열어 분명히 선언하기로 했다. 나는 상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과의 인연을 끊고 떠납니다. 즉, 난 절대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세 사람의 입을 벌린 얼굴을 바라보며 떠날 준비를 했다. 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 진짜 떠날 거야. 하지만 법적 아내는 엄마. 이건 정말 엉망이에요. 떠날 용기가 없어요. 그들은 단지 우리가 멈추기를 원할 뿐입니다. 뒤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다. 짐을 싸고 집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불임치료센터로 향하는 기차에 혼자 올라탔습니다. 바로 남편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당시 떠난 우리 셋은 함께 살았습니다. 혼란스러워도 정말. 일어났습니다. 시오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내 마음을 가장 이해해주는 진짜 딸 같은 존재다. 시어머니는 달콤한 말로 며느리를 설득하려 하지만 돌아오는 말으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둘째 아들의 아내일 뿐이에요. 나에게는 엘리처럼 전임 간병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간병을 마쳤습니다. 나는 완전히 거절했다. 전업주부인데 아이도 없는 부부라면 거절할 것 같아 눈을 굴렸습니다. 시어머니 그럼 켄트를 잘 부탁해. 다음에는 웃으면서 프로토콜을 물어볼게요. 제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돈이 있으니 간병 도우미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주변 세상을 돌보기 위해 매일 간병 도우미를 부르셨다.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도우미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애 남편과 나는 그에게 부모를 모시는 것은 아이의 의무이고 아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나는 도우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소란을 피웠다. 누가 음식을 줄 것인가를 놓고 세 사람이 계속 논쟁을 벌이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간닭에다가 이기적인 시어머니는 도우미와 문제를 일으키고 간호를 거부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맨날 그러시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얼굴 보기 싫어 가니 그리고 간병비를 내기 싫던 시어머니는 결국 황군처럼 행동하고 말았다. 프로토콜을 다시 아내에게 더 이상 간호조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오리 씨. 저를 좀 봐주세요. 나는 그 방을 비워서 살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부인은 하루빨리 100만엔 반지를 주세요. 나는 계산적인 척하면서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시어머니는 혼자서 일을 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다. 그리고 입원했다. 시어머니는 남편도 법적 부부도 찾아오지 않고 치료도 받지 못해 외롭고 쓸쓸하게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라고 결정됐다. 나는 간호사를 붙잡고 말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결혼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고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 나이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안타깝네요. 불쌍한 노인님, 척하다. 필사적으로 공감을 사려고 노력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사모님은 기대했던 100만엔 반지를 받지 못했는데 거울 앞에 앉아 그 반지를 말하더군요. 그랬더라면 내 지위도 올랐을 텐데 시어머니와 법정 부부의 상황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되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떨어져 생활하면서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깊은 평안을 느끼며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짐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번역 일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일이 생겨서 정말 기뻐요. 이제부터는 좀 더 천천히 작업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풀려진 쇼타도 대학 근처의 아파트를 빌려 수시로 글을 확인하며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그곳에 가면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슈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대학에서도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울이 각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요. 밝은 미래를 향해 각자의 길을 떠나는 우리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 지 꽤 됐는데 남편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남편은 너무 시끄러워서 그릇을 씻을 수가 없고 나는 집안일을 할 시간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당신이 내는 소음이 불쾌해요. 이렇게 긴장한 방에 있어도 불평을 한 번도 안 하던 남편도 나와 마찬가지다. 마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조용히 나를 쳐다보거나 싸우는 듯한 말투로 말을 건다. 집에 오면 늘 잠이 든다. 늦은 밤같이 시간을 보낼 때도 맨손으로 놀고 맨살을 들고 다니곤 해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걱정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했어요. 속도에 맞춰 일하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상한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쇼타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쇼타의 방에서 청소하고 요리하세요.
바바는 항상 행복할 거예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남편의 기세를 따라갈 뿐입니다. 나는 이 집을 강제로 떠나면 정말 끔찍할 것 같다고 서둘러 대답했다. 잠깐만. 쇼타의 집은 불가능했지? 그는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엇?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불평도 많이 합니다. 아니, 뭐가 불만이에요? 당신이 여기 오면 남편은 심호흡을 하고 서둘러 대답합니다. 숨이 막히고 속도도 느리고 혼자 있을 시간도 전혀 없다고 터무니없는 평론가가 말했다. 나는 단지 내 고민을 표현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후 2달 동안 아무 대화도 없이 냉전 상태에 머물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있을 때 호출됨.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랫동안 당신에 대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불임으로 이곳에 와서 직장에서 연애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나는 당신과 헤어지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머리털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충격에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17년 전 17년. 내가 너희 부모님을 모셔온 기간이다. 그 17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알려지기엔 너무 잔인해요. 나는 남편 앞에서 울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길 기다렸다. 나는 남편을 껴안고 농담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남편이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자 내 생각은 무너지고 무너진다.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액수와 쇼다의 학비도 드물다. 원하는 만큼 지불하세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짜증내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고통이겠죠. 그런 위선적인 말로 날 밀어냈잖아. 우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로 진심으로 당신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남편의 이기적인 말과 그가 나를 무시하는 방식에 점점 화가 납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봐. 내 인생이 어땠는지 말해줘.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어필하려는 내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새 여자친구가 이사를 가니까 이번 주 말까지 떠나자고 했어요. 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던지고 집을 나갔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싸서 가장 저렴한 집세를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17년간 간호를 하다 보니 업무량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별로 없어서 심사 통과가 힘들었어요. 걱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타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지켜줄 것이다.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쇼타가 동맹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우분 생활은 바보. 그들은 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에도 연결되지 않던 날들이 있었지. 남편과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괴롭히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버려졌다. 내가 말한 대로 됐어요. 나는 직업도 없는 비참한 노파가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지켜볼게. 그렇게 말하고 말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크게 웃는다. 즉, 마사츠상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17년 동안 그 할머니를 돌보며 살아온 삶은 어땠나요? 잃어버린 청춘은 돌아오지 않아. 우리는 어머니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원으로 일한 이후 매일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럭셔리함을 누려왔습니다. 넌 컵라면이야. 불쌍히 마지막에 비아냥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그 직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리와 당신처럼 못생기고 불친절한 여자는 더 젊은 여자로 대체되어야 마땅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봄의 의무를 저버리고 집을 떠난 것에 대한 형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악한 개로 만든 것에 대한 복수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주먹을 꽉 쥐었다.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급여는 낮지만 지붕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나를 돌봐준다. 그렇게 하시면 다시 도우미로 고용하겠습니다. 당신처럼 실직하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이만한 공장 티켓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축복입니다. 공손하게 말해주세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평생 동안 나를 부하로 조종해 하기 위해서 나는 결코 어머니를 돌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만약 내가 단호히 거절한다면 나는 행복을 향한 내 길을 끊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에는 몸이 너무 불편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나도 식욕을 잃었다. 움직이는 녹음 스틱을 잃어버렸습니다. 슈타만 걱정하고 돌봐주러 왔지만 바쁜 슈타에게는 폐가 되었다. 죄책감이 더 커져요. 나는 정신적인 구석에 있었다. 남편이 의사 진료비를 내지 않아서 제가 그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지금은 연락이 없습니다. 아버지 유산 들어오면 갚겠다는 식으로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 슈타는 내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내 목숨도 위험해. 병원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 저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병원비도 낼 수 없어서 웃으며 슈타에게 괜찮다고 반복한다. 구석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는 이불에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던 중에 나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기후에 바람피운 파트너였던 요시에 씨였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에서 저를 멈춰 세우고 쳐다보더군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는 내 정체를 밝히고 있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입장에 있었지만 진심으로 당신의 힘을 사랑했습니다. 가족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전화해서 미안해요. 요시에가 고개를 숙이고 몇 마디 말을 하는 모습에서 저는 기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말을 주고받은 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엘리사, 오랜만이에요. 모두가 잘 지내길 바랍니다. 요시에는 내가 아직 기후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다. 요시에 씨에게 물어보세요. 사실 저는 이혼하고 집을 나갔고 지금은 엄마와 따로 살고 있어요. 요그 말을 듣자 요시에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럴까? 그렇다면 아직도 상속에 대해 다들 모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나는 예상치 못한 말에 흥미를 느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빚이 있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빚을 지게 됐다. 심지어 미래 국민연금도 연체 상태다. 시어머니, 처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180도 다르다. 결국 나는 그것을 하게 된다. 요시에 씨는 나에도 불구하고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츠요시 씨. 사실 저는 모든 사람, 특히 제 아들들에게 빚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서 두 아들이 유산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연락을 드렸습니다. 요시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요시에 씨는 감정적이다. 어필할수록 내 마음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습니다. 지난 17년간의 간호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 남편의 욕설, 처남과 처남의 배제에 대한 모든 것.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네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하나도 없어 이해할 수 있나요? 요시에 씨에게 물어보니 엘리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엄마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너무 잔인해요.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거칠게 만들어나는 화가 난다는 느낌을 거의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시에도 화를 내는데 동참했습니다. 벤의 말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상속폭이 기한은 3개월이다.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츠요시의 빚도 내가 물려받겠다. 이렇게 2주가 더 지나갑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시에 씨는 상속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제가 몰랐던 시스템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지난 2주 동안 이것을 받아왔습니다. 요시에 씨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별말 안 해도 배지 못 받으면 밀리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나가기 직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수타의 학비와 의사의 진료비를 한꺼번에 내달라고 할게요. 수타의 미래를 생각해서 남편에게 지금 당장 사달라고 강력히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못해 모든 돈을 일시불로 이체한 후 우리 관계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통장 잔고가 확연히 떨어져 걱정이 된 남편은 시어머니와 처남을 변호사에게 데려갔다. 사무실을 방문하다 그의 자산을 조사한 결과 치지 씨의 부채는 약 1억엔 자산은 약 3천만 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슨 일이야? 세 사람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논의를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상속이 해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또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고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불가능하다. 세 사람은 변호사의 엄중한 조언을 듣고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각자 장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투성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보낸다고 해서 남편은 새 여자친구와 함께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처남과 처남도 대출을 받았다. 대출로 명품을 샀습니다.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발각된 뒤 사직 권고를 받았고 처남 역시 거액의 돈을 갖고 있다. 제가 입사할 줄 알고 일을 게을리하고 평가를 낮추었습니다. 게다가 바람피운 상대가 남편이 막대한 빚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다. 남자는 필요 없어. 그런 상황에서 그는 즉시 그녀와 헤어지고 떠났다. 시어머니가 퇴원하면 돌봄 문제가 또 다시 떠오르고 노두에서 길을 잃은 남편과도 시어머니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셨다. 벨리 죄송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물론 나는 당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과 헤어질게. 나는 너와 내 엄마가 그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오고 무릎을 꿇고 나에게 사과했다. 하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시어머니는 내 옆에서 불만스러워 보이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다시 오시면 이번에는 제가 아껴드릴 테니 예전처럼 다시 살겠습니다. 오늘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든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어려울 때만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면, 내가 바보였더라면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을 텐데. 나는 당신의 가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당신을 섬긴 후에 내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무 말도 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렇게 말하고 아파트 문을 쾅 닫고 잠갔습니다. 며칠 후 아내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와서 나한테 말 좀 해봐. 채무 상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이혼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라며 맹렬히 비난한다. 사랑하는 아라쇼리 씨.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100만 엔이 아직 남아있어요. 반지가 있어요. 팔아 재산으로 사용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나는 아내가 나에게 그런 손가락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노부인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킬 리가 없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게이지와 게이지의 아내는 모두 이치산에게 빚을 지고 있고 게이지의 아내는 친구이다. 즉시 우리는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고가의 브랜드 아이템을 신용으로 잇따라 사곤 했는데 빚을 상속받기로 결정됐다. 리거듭된 큰 싸움 끝에 이혼한 법적 아내는 빚을 지고 있다. 나는 덮인 채 집을 떠났다. 그 후 빚을 갚기 위해 유일하게 합격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결혼한 시어머니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공공지원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입주하게 된 내 주변 주민들 명절마다 손자들과 함께 많은 가족들이 나를 만나러 오지만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코 오지 않는 슬픔을 음미한다. 남편과 희지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 파산 신청을 했으나 빚은 그대로 남아 새 일을 시작했다. 찾아서 갚았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를 경비원으로 합니다. 희지리는 공장에서 단순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하며 이전에 화려했던 상과는 정반대의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보내다 그들은 또한 시어머니의 장비 비용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술에 굴복하는 나날이 시작됐다. 커튼을 열면 반짝이는 아침 햇살이 들어와 현재의 감정을 표현한다.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함으로써 신이 나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나는 떠나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창문을 열고 살짝 찬 공기가 들어오자 심호흡을 해보세요. 건강이 회복된 이후 통역사로서의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 속도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걱정을 끼쳐줬던 쇼타에게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쇼타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면 돼. 그러자 쇼타가 사과했다. 어머니가 잘 지내시니 정말 기쁘네요. 이제부터는 엄마도 나만의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파산하기 전에 의사 진료비와 학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기로써 나와 슈타도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시에의 조언에 따라 앞으로 남편이 죽으면 아들은 빚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잊지 마세요. 쇼타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쇼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나는 쇼타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저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엄마,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연애 상대인 요시에에게 가끔 연락을 해서 든든한 말을 해주었다. 출격하다 내 인생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는 기쁨을 느끼며 동시에 시어머니 요양원에서 익명으로 지내고 있다.